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공론장의 구성요소 마지막 시간입니다. 공론장 구성요소로서 절차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론장 절차에서 제안, 준비, 운영팀 구성, 참가자 선정, 정보 및 교육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내용은 이 후반부 수기토론, 의사결정과 합의 형성, 결과 정리 및 소통, 후속 조치 및 정책 연계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수기토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수기토론에 관해서도 나중에 공론장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아주 상세하게 공부를 할 건데요. 지금은 개괄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기토론에 있어서 순서는 일반적으로 발제, 또 쟁점 제시, 질의응답, 분인토론, 전체토론 순으로 되게 진행이 많이 되죠.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시간 배정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발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질의응답, 또 어떤 경우에는 분임토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분임토론보다도 전체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시간 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쟁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행정기관 등에서 공론화를 한다고 하면서 쟁점 토론 시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 공론장에 관한 수용성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이 쟁점을 중심으로 하는 논쟁, 토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또 분임토의뿐만 아니라 전체토의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기토론 진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안의 성격에 맞는 진행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비전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쟁점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경우, 또는 소각장처럼 찬반 대립이 분명한 경우, 이렇게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회의 진행, 모더레이터라고 하죠. 회의 진행자 정도면 되는 건지, 아니면 회의를 토론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퍼실테이터라고 하는 촉진자가 필요한지, 아니면 치열한 갈등 사안이기 때문에 미디에이션, 조정이 필요한지 등에 따라서 진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진행자들은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진행 스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안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또 균형 있는 진행과 적극적인 발언을 유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우에, 많은 경우에 무슨 경청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언을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래서 수기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이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논의를 통해서 논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하면서 합의가 가능한 영역과 어려운 영역을 잘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합의가 가능한 영역은 합의 안에 담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영역이나 부분 합의가 된 것은 부분 합의된 내용으로 구별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수기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간과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안의 복잡성이나 의제 수등을 고려해서 논의 기간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부 경남 공공의료 관련된 시민 공론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간이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연천 두루미 공론장 같은 경우는 한 3, 4개월. 이렇게 사안의 복잡성이나 의제 수에 따라서 기간은 그 사안의 성격에 맞게끔 설정이 되면 되는 것이죠. 또 수기토론이 시작이 되는 경우에 토론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여러 차례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 토론과 토론 사이에 시간을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매주 토요일 날 수기토론을 한다면 토론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또 토론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토론과 토론 사이에 시간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장소를 잘 선택을 해야 되고, 편리한 곳이어야 되고, 또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휴식이 가능한 그런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7번째는 의사결정과 합의 형성인데요. 의사결정 방식에는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만장일치냐, 2분의 1이냐, 3분의 4냐, 이런 그 다수결 방식도 있는가 하면 합의에 기반한 방식도 있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데, 크게 나누면은 개인적인 선호가 고정됐다고 보고 그것을 표현해서 다수결로 처리하는 선호 기반 의사결정 방식이 있고,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공통된 내용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 방식이 있는 것이죠. 근데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이해와 공감에 기반해서 합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다수결이라고 하는 방법을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공론장의 정신은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공통 분모를 정리해내는 합의를 지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생활세계는 결정 자체보다는 그 결정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상호 이해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공기관에서는 결정과 결정의 명분이 중요하다면 삶의 세계에서는 결정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호 이해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론장에서 의사결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결과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제별로 합의된 내용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고요. 정리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료하게라고 하는 것은 그 공론장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봐도 누가 이 사안을 위반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료해야 돼. 육하원칙이다. 또 합의되지 않은 사안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정리를 하는 건데요. 왜 합의가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나 근거가 있으면 제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론장은 한 번 열리고 마는 것보다는 나중에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또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았다면 합의되지 않은 이유를 잘 설명을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을 잘 종합해가지고 합의문으로 작성을 하고 그 합의문에는 참여자들이 서명 날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요, 그 정리된 내용, 결과를 사람들하고 공유해야 되잖아요. 공론장 논의만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미가 반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언론이라든지 관계기관에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시민에게도 알려야 되잖아요. 그 합의문에다가 논의 경과와 공론장을 진행한 운영팀의 의견을 결합해서 제안문으로 작성을 하고 이 제안문을 의회라든지 행정기관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후속 조치와 정책 연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론장에서 논의를 하고 논의된 내용을 합의문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그 합의문을 기반으로 해서 제안문을 작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성된 제안문을 행정기관이나 의회에 전달을 하잖아요. 그 전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제도화되고 정책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은 공론장이 이제 공론장 논의가 끝난 다음에 공론장을 통해서 합의된 내용이 제대로 잘 이행되는지 지켜지는지 정책 같은 경우는 잘 반영이 되는지 또 법이나 제도가 필요한 경우에 그것이 제대로 잘 만들어지는지를 후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 공론장 논의 결과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을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대체로 제도화를 위해서는 의회를 통해서 정책화를 위해서는 행정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그리고 제안문 속에는 실제로 이는 후속 조치나 정책 연계와 관련된 구성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와 관련해서 역시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공론장 논의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이렇게 그 후속 조치를 같이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또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공론장 논의 결과가 현실화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행 과정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의견도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시 공론장을 열어서 부족한 내용을 또 보완해야 될 내용을 다시 논의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론장이 현실화되는 과정까지를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론장 구성 요소와 관련된 공부를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9단계를 전체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공론장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또 각각에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머릿속에 좀 이렇게 정리가 되시나요?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